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초보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엘리어트 파동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은 명확한 이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컨텐츠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을 잘못된 이론이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어트 파동을 활용해서 초보자들이 조금 더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하려고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말하기 전에 심리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인간은 논리적인 동물입니다. 논리적 구조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면 그것은 확신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고, 확신이 되면 쉽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논리적으로 설득되었기 때문에 쉽게 행동을 바꾸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흔히 말해 이것은 확증 편향이죠. 이 구조의 가장 취약한 것이 저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금 보완해서 엘리어트 파동을 저만의 방식으로 변형의 매매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의 기본은 너무 많은 분들이 설명하고 계시고, 제가 지금 이것을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함축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랄프 넬슨 엘리어트가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상승 또는 하락 추세에는 8개의 파동이 한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구성은 5개의 충격 파동, 흔히 말해 임펄스 파동이라고 하는 파동과 3개의 조정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1파부터 5파까지 5개의 파동으로 구성된 한 파동이 충격파 또는 임펄스 파동이라고 부르는 추세 파동이 나오게 되는 거고, 추세가 터진 후에 ABC 3파동으로 조정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한 사이클입니다. 엘리어트는 대파동 임펄스 내에 각각의 소파동에서도 각 파동의 8개 파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임펄스 1파동 내에도 작은 임펄스 파동이 있어야 하고, 3파에도 5파에도 모두 임펄스 파동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엘리어트 파동을 매매에 적용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임펄스 파동이 3번 나올 때까지는 조정이 있더라도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 그리고 임펄스 파동이 3번 나오면 큰 조정이 한번 나온다입니다. 그리고 엘리어트는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패턴, 비율, 시간인데, 이 부분은 각 파동을 카운팅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요 3가지 부분은 오늘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에는 절대 법칙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 영상을 잠시 멈춘 뒤 충분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파동 내에 빨간 부분이 절대 법칙을 위반한 케이스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은 임펄스 파동 내에서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일어난다면 해당 파동은 임펄스 파동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2개의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위 차트에서 신규 진입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 제 채널에 업로드된 손익비 영상을 보셨다면 아마 진입 자리는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손익비 좋은 지점에서 포지션을 진입했다고 치더라도 아마 고민이 한 가지 생기실 텐데요. 진입은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엘리어트 파동을 공부하다 보면 집착이 생기는 한 가지 부분이 생깁니다. 이 파동이 임펄스인가 ABC인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그 이유는 임펄스 파동이라면 다음 파동까지 크고 시원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 ABC 파동이라면 조정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작은 상승 이후에 오히려 큰 하락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2개 차트는 임펄스 파동일까요? 아니면 조정 파동일까요? 정답은 첫 번째 차트는 임펄스, 두 번째 차트는 ABC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파동이 임펄스인지 ABC인지 굳이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마 엘리어트 파동 고수분들은 파동 보면 되잖아, 비율 보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초보분들은 그것을 공부하고 달달 외웠지만 실매매에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앞파동이 섞여 있으면 이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캐치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을 잘 하시는 분들도 이 파동이 진행되는 중일 때는 임펄스인지 ABC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욕심만 버린다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임펄스와 ABC가 동일하게 상승하는 구간, 즉 공통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서 50% 익절을 해놓고 기다린다면 이후 나오는 파동이 임펄스인지 ABC인지 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깁니다. 여유있게 끝까지 본 뒤에 임펄스가 나온다면 더 수익을 보고 좋은 자리에서 나머지 전량 익절을 한 뒤에
추후 파동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동에서 임펄스 형태를 띠고 있는 파동이 나왔고 재차 상승한 파동도 임펄스 파동 같이 보입니다. 그럼 그때서야 이제 이게 임펄스 1파와 3파가 나온 거구나 라고 인지하고 4파 조정이 나오면 롱 포지션을 받아봐도 되겠다 라고 매매 시나리오를 수립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4파동이 수렴 조정으로 진행되었고 4파동 조정 시에 롱 포지션을 진입하여 5파 구간을 매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4파가 나오더라도 무조건 하락에 롱 포지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확인 매매를 하고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보고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을 조금 부린다면 임펄스 한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5파동이 끝나는 부근에서 꺾이는 걸 확인하고 숏을 진입해서 ABC 조정파동까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엘리어트 파동을 책에 있는 대로 정석 카운팅을 하지 않고도 매매에 반영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카운팅이 틀려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을 이용해서 초보자분들이 어떻게 매매를 하면 조금 더 쉽게 매매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렵고 외울 것이 많은 엘리어트 파동을 제가 말씀드린 공통 구간으로 매매를 하게 되면 꽤나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엘리어트 파동은 그 외에도 활용할 방법이 참 많은데 나중에 제가 심화 케이스로 실제 차트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사용할 때 헷갈리는 차트 모양이나 패턴 같은 것들을 한번 따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마 오늘 영상은 조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한 번에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실 텐데 한 번쯤 다시 보기를 하시면서 앞의 내용들을 되짚어 보신다면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더보기란에 보시면 다같이 매매도 하고 공부도 하는 차트 공부 오픈 톡방이 있어요. 궁금하신 부분이나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도 하고 공부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 영상이 매매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